안녕하세요. 무화과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올리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숫자 5는 10진법에서만 중심이 아닌가요?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에서는 중심이 어디죠? 주역은 64개를, 사주에선 60갑자를 쓰고 천부경은 중심수가 6이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깊고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질문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세상을 몇 수로 보시겠습니까? 시작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요.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의 기준이든 혹은 나의 선택이든 이미 분류되고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족, 국가, 직장, 문화, 종교, 신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소속도 있죠. 바로 성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분류되고 소속되고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성별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은 곧 당신이 속한 그룹을 기준으로 당신의 성격을 내가 한번 예측해 볼게요. 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관점의 작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시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세계의 언어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10진법을 기준으로 수를 이야기하면 이진법, 주역, 사주 혹은 정통 수학자 그룹에서는 자신들의 관점으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진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렌즈는 우리가 소속된 세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중심이 사라질 때 주장도 사라지고 비로소 이해와 수용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분류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경우의 수란 세상을 몇 가지로 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성별로 예를 들어보죠. 남자와 여자,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 두 가지 중 하나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이번엔 네 가지 중 하나로 당신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만약에 AB형 남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사회에서 길들여진 관점입니다. 성별, 음량, 나와 너,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고 혈액형, 사상, 사방은 4가지, MBTI는 16가지, 사주팔자는 51만 8,400가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수로 세상을 나눠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식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짬짜면을 만든 사람은 기존의 관점을 이미 넘은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관측되기 전에는 파동이다. 하지만 이걸 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파동은 하나의 입자처럼 수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생각만으로도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건 예전엔 가능했을진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미시세계, 양자세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혹시 스스로에게 새로운 질문이 생겼나요?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 이 생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립과 중용의 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립, 중심, 중간. 왜 고대에서부터 중용이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우리는 자주 말하곤 합니다. 야, 우리 중립적으로 보자.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중립에 서는 자는 모든 관점을 다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립이 어렵다는 건 바라보는 눈이 하나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반박, 의심, 판단이 올라온다면 잠깐 멈추고 그 생각을 말하려는 나를 그 사람 옆에 살짝 앉혀보세요. 그리고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말하지 않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이 관찰이 가능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 당신은 몇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조금 관점이라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무아가에서 말하는 무아는 나 없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는 나입니다. 나는 모든 수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떤 수에도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은 몇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그리고 그 구조를 자각하고 있나요? 반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포용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